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친일 인명사전, 이거는 뭐라 그러나요? 누가 거창하게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삽시간에 몇억 원이 모아져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을 했습니다만, 국민의 열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간간히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갑자기 또, 종북인물사전, 인명사전, 이걸 발간하겠다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자, 오늘 박하정 실장님, 친일인명사전 발간에도 실무를 많이 맡으셨던,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친일인명사전은 사실은 숙제를 한 거죠. 역사의 숙제를 한 거죠. 역사의 숙제를. 예, 해방 이후에 미군적이 거부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거부하고, 반민특위가 해산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학계도 외면하고, 모두 외면할 때 국민들이 그 숙제를 기억했던 것이죠. 네, 그 기억을 하고 다시 뭐냐면 해내면서 잃어버린 기억들을 복원시켰습니다. 근데 종북인명사전이 또 나온다 그러죠. 그래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종북인명사전 내용을 보게 되면 꼭 민주화 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기준들이 이상해요. 옛날에 정교조 같은 경우에 보면 종교조 교사 적발할 때 촌지를 박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교사, 저녁에 풍부를 같이 치면서 취미 활동하는 교사, 이게 정교조 적발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훌륭한 선생님들이. 종북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주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종북인명사전에 왜 나는 빠지냐고 항의한 사람도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민주화 인사로 등극된다고. 사실은 제가 일베에 들어가면 일베에서 인정하는 그 좌빨 A급 가수거든요. 좌빨 A급 좌빨 가수인데, 저도 그 종북 인명사전이 있다면은, 거기에 저도 수록되고 싶긴 합니다만. 거기에 그냥 종북을 민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코미디가 너무 많은 나라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와 친일파 군상 2편.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10월 26일 날,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는 하얼빈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 이제 이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쨌든 큰 충격이죠. 그 다음에 이 이토의 그 장례식이 11월 4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토 사망 직후와 이토 장례식 전후에서 상당히 많은 정세 변동이 있을 거라면 상식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핵심은 이토가 죽음으로써, 한국을, 대한제국을 병합하려는, 집어삼키려는 것이 급진전될 거라는 흐름은 대충 가지고 있겠죠. 물살을 그렇게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속도가 빨라진 것이 일본에 안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추도회를 다뤄본 것입니다. 근데 일제 문서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한매일신보사 같이, 기독교 청년회 같이, 배일 단체들. 은 겉으로는 애도하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쾌재를 부르거나 뭔가 이게 좀 새롭게 한번 좀 움직여보자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부 관리들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이토의 사망을 애석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자신들의 지위가 이번에 날아가지는 않을 거 위협을 느껴서.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 있고 이것이 이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공통된 입장이었어요. 일반 청년 학생 민중층의 경우에는 이토는 원수다. 서로 기뻐하고 있다. 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대응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
보겠는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 이 국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좀 달랐죠. 네. 네, 뭐 또 중국 좋아했죠. 네. 황 씨가 정부의 대응이 제일 가장 빨랐죠. 예, 역시 뭐 정부니까 그래도. 네. 저 정부 대응이 빠른 것은 좀 맞다고 봐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나라처럼 저기 배가 뒤집혔는데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대한제국도 그것보단 빨랐네요. 네네. 네. 어찌됐건 순정이 직접 조문 전부도 보내고 조문 사절도 보냅니다. 네. 그다음에 통감부에도 직접 갑니다. 순종이. 네. 이렇게 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각종 공식 행사를 3일 동안 취소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철시시키고 그다음 학교는 휴학시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국장일 11월 4일 국장을 앞두고는 뭐 다시 또 도쿄 사절 보내고 네. 안중근을 비난하기도 하고 재발업기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조치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했네요. 진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 네. 한편 민간 쪽도 움직입니다. 예. 요즘 세태하고 연관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민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게 11월 때부터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23개의 추도회가 열렸다 그랬어요. 네. 근데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때 이러한 추도회를 쭉 보니까 정부 측 친일파고도 이완용. 네. 또 하나는 일진회. 네. 이 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는 것이고 네. 이것이 처음에는 이 도에 대한 추도 같았는데 일종의 매국 경쟁으로 가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자고 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11월 2일, 네. 1909년 11월 2일 한성에서 열린 관민추도회. 네. 이걸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네, 한성이면 지금의 서울인데요. 네. 예, 관민추도회는 11월 2일 날 열립니다. 네. 이름 그대로 뭐냐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네. 발기는 이완용이 그 당시 총리 대신으로 발기하고 네. 그다음에 주도는 대한제국 정부 내각이 주도합니다. 네. 그다음에 주도적 참여는 뭐냐면 한성부민회 그 당시 그 지방자치단체를 표방했던 것이죠.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네. 서울시민회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대규모 추도회인데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장충단에서 열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참여자들이 화려해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내부 대표인 그 시정원경 윤도경 그다음에 등 전 현직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각급 군 장교들이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황족들이나 그렇게 되고 또 한성 부민회 그다음에 서울 시민,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서울 시민, 또 학생, 학교 직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무려 1만여 명이 참여한데 이게 말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한성 부민회 6.1준이나 대한협회 오세창이나 일진의 예종석 이런 단체들도 단체 간부들도 보입니다. 지금처럼 1,000만 서울 시민이 아니고 불과 몇십만 명, 그렇죠. 50만 명도 안 됐잖아요. 예, 네. 그 속에서 1만 명이면 엄청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부민회라고 하지만 주축이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관리, 예. 한성부민회, 대한협회, 뭐 일진회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군요. 겹치기 출연하는 사람들이죠. 아하, 빨리 얘기하면. 네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 정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들 모두가 거족적으로, 네.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또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민관군 네네. 합동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단체가 다 추모한다는 것을 굳이 이제 의도하는 것으로 일본을 달래는 거죠. 그럼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국장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이건 분위기네요. 국장이에요. 네. 국장이죠. 네. 예, 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11월 3일 날 보면 그 국장에 준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완용의 지시에 따라서 장례일에는 모든 관리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휴무시킵니다. 그다음에 각 관청에는 반기 조기를 걸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 관립학교장 한성부연 각 관철도 지방에다가 해서 모든 학교 휴학시키고 음악 가곡도 일체 정지시킵니다. 네. 그다음에 장례식에 학생들 동원시키고 예, 그다음에 민가에서는 깃발 기둥에다가 마포로 묶은 반기를 문에 걸어서 조례를 펴라. 그러니까 조기를 개항하도록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임금 죽음과 다름없는 정도의 행사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게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파견된 이런 거에서는 거의 뭐 왕에 준하는 아니면 왕을 찜쪄먹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 이 자료를 보면은 베일의 책원소 그러니까 베일의 기지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던 기독교 청년회관 즉 YMCA에서도 조기를 내걸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도 이 시기에 이또 죽었다 해서 공공연하게 잘 죽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예, 뭐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할 경우 탄압이 빌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또 히로부미에 대해서 뭐냐면 조기를 걸었다는 자체의 친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매국으로. 그러나 네. 그건 다양한 이해관계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이쪽을 누가 매국의 길로 끌고 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때 YMCA 같은 경우에는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이런 관민 추도회와 함께 또 주목할 만한 큰 추도회가 뭐 국민대 추도 이건 또 뭡니까? 예, 이름대로 관민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니까 이제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예, 이거 보면 이게 바로 한성 부민회가 주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성 부민회에서 이 11월 4일 날 장례식 이후에 뭐냐면 이제 11월 26일 날 네. 그러니까 한 달이 되죠, 죽은 지. 네. 한성 부민회에서 전 국민, 서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대를 한다 하면서 13도와 각 항구 대표자들에게 쉽게 말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준비위원 100명을 선출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름도 뭐냐 대한국민 대추도회예요. 대한국민 예. 대추도회. 야, 예. 이름만 보더라도 뭡니까 우리나라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안중근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그건 안중근은 우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인들 전부 다 이 또를 추도한다 이런 뜻이 다는 것이에요. 아, 그런 저기가 됩니까? 네. 어떤 단체나 어떤 인물이 예. 해당되나요? 주도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잘 알다시피 구한말의 대표적인 자치단체라는 한성부민회죠. 네. 6.1준이 이끌고 있던 단체. 6.1준. 네. 그다음에 대한협회와 일진회 같은 이제 그 친일 단체들도 있었죠. 예. 네. 그다음 이거 외에도 이제 기타 사회 재단체 인물들이 모두 망라해서 일단 시작은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되지는 않았어요. 왜요? 네. 6.1, 정작 이 한성 부민회 그 책임자는 6.1준이지 않습니까? 6.1준? 예, 6.1준 일본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추도 관련으로. 아. 그래서 근데 일본에 장기가 있으면서 이제 실행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연구자에 따르자면, 추도회를 실제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쇼맨십이라고 할까? 우리 이렇게 당신 네. 추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 하면서 뭐냐면 이 추대를 통해서 나름대로 입지를 마련하려는 입지.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좀 말씀해 주도권. 주시죠. 예. 예.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이 추도회가 있고 나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완용 그룹하고 일진의 그룹의 경쟁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그 사실 이건 이또 추도회가 아니라 한마디로 매국의 무도회장으로 된다는 것이죠. 네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일진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네네. 이또가 죽자마자 한일 합방 청원 운동을 개신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완용은 을사늑약을 체결할 땐 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일진회가 이제 병합까지 하겠다, 한일 합방까지 하겠다 하면 떡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도회가 이상하게 되는 게 일진에서는 이또공이 죽었으니까 추도회를 쭉 전개하겠다. 네. 하면서 한편으로 합방운동을 같이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요. 유한용은 명분이 맞잖아요. 그러기 말입니다. 근데 유한용 뭐냐? 그러면 유한용은 추도회를 자기네들은 하긴 해야 됐지만 네. 일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입니까? 일진의 합방을 막아야 되겠죠. 합방론을. 네. 막시면 자기 뭐예요? 요즘 좀 은어로 하면 뒷담화를 또 쳐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뒤로 또 자기는 또 자기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추악한 그 망국의 추태들이 이 추대와 함께 전개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나간 일진회예요. 예. 아무래도 탄력이 있겠죠. 민간이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뭐냐 한자 신문, 한자 쓰자는 신문이에요. 네. 한자 쓰는 신문이에요. 한자 신문사가 주도가 돼서 이등방문 추도회를 해요. 네.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 신문사들이 네. 예, 공동으로 추도하자는 것이죠. 한자를 쓰는 신문사. 예, 네, 이름이 그래서. 한자 신문이에요. 네. 예. 요즘도 어느 숙골 신문 중에 하나가 한자를 꼭 잘 살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한자 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좌익이라고 쓰는 걸 또 봤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러면 이 신문사 다른 신문사 같이 해야 되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쭉 해가지고 뭐냐면 국민신보 사장 최영렬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뭐냐면 한성부 여러 신문사가 공동으로 이또를 기리기 위한 연합추도를 개최한다 발표를 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여러 신문사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이 국민신보에 실렸는데 네. 뭐냐면
황성신문이라고 그다지 유력한 신문이잖아요. 황성신문, 예. 네네. 좀 반일적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국신민, 네. 또 대한민보 이쪽, 그다음 한성신보 네네. 이쪽에서는 우리는 참가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전문을 보냅니다. 국민신보 최영련에게. 왜요? 이제 명분은 뭐냐면 네. 이미 지금 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미 뭡니까? 이 관민 추대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 추대 개최 또는 준비되고 있는데 굳이 왜 별도로 신문사가 요란 뜨느냐라는 게 명분이에요. 그렇군요. 명분은 맞잖아요. 명분은 맞는데 유난 떨지 말자. 유난 떨지 마라. 예, 물론 오재창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달갑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네. 이때 죽었을 때 애도는 표한다고 했지만 나서서 막 통곡하고 울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세창 예. 선생 같은 경우. 예. 그러나 국민신보라든지 뭐냐면 이 대한신문, 한성신문 또는 한자신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친일 단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들은 머쓱해진 채 네. 국민신보, 대한신문, 한성신문 세 개의 신문사 연합으로 11월 14일 날. 네. 그러니까 쉽게 장례식 이후에 열흘 뒤에 다시 한번 추도회를 한 것이죠. 네. 예. 근데 이 재밌는 게 이때는 뭐냐면 이 대한신문은 이인직이 참관한 거예요. 혈의누를 네. 발표했었던 이한용의 신복 비서잖아요. 이한용의 신복 비서였었던 친일파죠. 예, 그러나 뭐죠? 이 이인직은 대한신문은 일진과 대립하지만 네. 국민신보가 일진의 쪽이니까 네. 같이 하는 이유는 같이 합니다. 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예. 옆이라도 약간 뒷자리라도 아니 옆에 있더라도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그럼 대한매일신보는 왜 빠졌죠? 예, 요거는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아예 초청장도 안 보냈어요. 제안서도. 그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제외됐다는 얘기죠. 아예 뭐냐? 대한매일신보는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이또가 죽었다니까 만세를 불렀다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대한매일신보 관계자들이. 그렇죠. 이게 영국 자본이었고 예.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지레 대한매일신보는 불러봤자 일본인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그 장지연 선생, 위암 장지연 선생 나중에 친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예. 일사늑약 끝나고 시일야 방송되고 네. 그걸 기고했었던 신문이 바로 이 신문 맞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이 일본이 싫어하지 않고 제외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서울은 한성부에서는 지금 이랬고 지역에서는 어땠습니까? 역시 지역에서는 일진회가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역시 일진회에 관련된 자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도일사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경상북도에서. 도일사재단 이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또가 죽은 지 3일 만에 10월 29일이죠. 네. 일진회 경북지부 총무 윤대섭 같은 인간들이 네. 발빠르게 만든 게 도일사재단이에요. 네. 이래 10월 29일 날 각 군에다가 뭐냐면 급히 고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독립과 계명진보는 문명진보란 뜻이죠. 예. 는 모두 일본의 덕택이며 이또는 한국 중흥의 원훈 어떤 데는 공로자이자 네. 동양평화와 황색 인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위대한 인물 이렇게 지킵니다. 따라서 뭐냐 이또 사건은 결코 우리 전 국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재단을 조직해서 일본에 파견하자고 주장하는 그래서 거예요. 도일사죄단이군요. 예. 네. 예. 한편 또 경상북도에서 하나 더 일어나요. 바로 11월 4일 날 아까 이건 10월 29일 아닙니까? 네. 11월 4일 날 경상북도 신영군에서 네. 그 군수 이종국이가 뭐냐면 또 관민추대를 엽니다. 이때 뭐냐 이종국의 추도 연설이 아주 또 고약해요. 네. 그 내용을 일부러 소개해 보자면 한국 멸망이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 이제 전에 민영환이나 최익현 등 비루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민영환, 최익현 등을 비루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루한 자들이 죽을 때에는 국민 모두가 부모를 이런 듯이 애통해 하더니 네. 이제 세계 영웅 한국 은인 이또공이 조남당함에 난을 당함에 한 명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고 분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도일사재단을 발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경북에서는 두 개 단체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일사죄단 하고 관민추도회. 관민추도회. 예. 근데 사실 이 두 단체는 그 연구자에 따르면 두 단체는 사실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두 가지다.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도일사재단이 조직됐잖아요. 예. 근데 호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민중들이? 민중들은 없었죠. 없었죠. 네. 그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윤대섭 같은 이들이 아까 도일사재단의 핵심이 윤대섭인데.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윤대섭이 대구신문 주필 미우라 쇼잡으로 일본 신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우라 쇼잡으라고 논의해가지고 뭐냐면 이 사재단을 발기하고 통금을 보내는 한편 그 다음에 미우라가 누가 가까웠냐면 아까 말했던 그 대구 관민추대 열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네. 할 때 바로 군수 이종국하고 네. 미우라가 가까운 사이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죠? 이종국한테 으쌰으쌰 힘 좀 보태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미우라를 중심으로 좌우 두 갈래가 있는 셈이 되죠. 그랬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두 개를 해가지고 이 같이 모아서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이제 자기들이 가기로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7명이 뽑혀요. 도일 사재단이. 네. 그래서 7명이 12월 19일 날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장례식 끝난 지가 언젠데. 그렇군요. 자. 이게 바로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민간 조문 사절입니다. 전북, 경남, 전남, 평부, 경남 등등등. 예. 예, 결과적으로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게 전부 일진에 관련되잖아요. 네. 결국 일진에는 뭐냐면 이 대중적인 다양한 단체들하고 손을 잡아서 마치 합동 주도회 같은 거나 합동 사절에서 단체 세를 불리는 거죠. 아. 예, 이렇게 함으로써 뭐죠? 이한용 내각을 압박하는 겁니다. 예, 여론으로 압박하면서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번 보자 합방 청원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하면서 뭐냐면 한표 통과한 때도 보여준 거죠. 우리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뭐 하고 있느냐. 왠지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또 서로 그 선명성을 경쟁하면서 예. 나중에 떨어질 떡고물을 의식하는 그런 행동이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그럼 그 일진의 의도요? 요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아까 당시에? 합방했는데 합방은 이런 얘기예요.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론입니다. 하나는 일진의 그 합방의 합방 대세적인 입장이 있어요. 네. 필연적이다. 예. 전 세계가 이제 제국주의 약육 강식 시대인데 우리 대한제국은 뭐냐면 약육 강식 시대에 스스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이웃의 일본이 뭐냐면 문명 개화한 일본이 같은 황인종으로서 네.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문명 개화한 일본의 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합방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가 문명 개화해서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독립하자 하는 것이 네. 실제로 합방 필연론이에요. 필연론. 네. 여기에 이또가 죽은 것을 계기로서 합방 속도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가속론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왜냐? 이제 일본의 이또를 죽이게 되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열받았겠느냐. 네네. 당연히면 일본 군대가 지금 당장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사적 먹혀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는 원래 우리는 이게 아니라 서로 문명 교화를 위해서 합방하기로 했는데 이제 원수가 돼서 복수를 당하게 됐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돌파해야 된다 이제. 돌파하려면 뭐냐. 대한제국 황제국가 아니냐. 네. 황제가 주권을 일본에다 넘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죠. 지금 얘기하면 문명 개화를 통한 선합방 후 독립. 두 번째는 이또공에 대한 사죄를 황제가 독박서라. 근데 이게 참 그러고 보면은 황제 하나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것은 민중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중이 없는 이또도 그런 말을 그런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바로 이 합방청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본에게 빌미가 되죠. 지금까지도 우익들에게. 네. 일제시대 역사 교과서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2000년에 나왔던 2001년도인가의 일본 후쇼사 교과서의 그 초기 검정 통과하기 이전 원고를 보게 되면 합방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저항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냐면 합방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바로 일진애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봤지만 이 무리는 그야말로 그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이런 건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습니까? 이완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사실은 이거는 어찌됐건 뭐냐 우리가 이른바 보호국 체제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인 독립국가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합방을 해도 명백하게 주권이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이완용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네. 예, 바로 이완용은 뭐냐면 일단은 이완용은 내가 총리 대신한 게 유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조문 네. 행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총리 대신해서 직접 자기가 조민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민추도회에 있었잖아요. 그 자기가 네네. 발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한편은 내각의 책임자니까 조중웅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냅니다. 네. 그래서 보냈지만 조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뭡니까?
분위기를 탐색하겠죠.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뭡니까? 일진의 지금 일본으로 지금은 이완용도 보냈지만 민간에서도 보내잖아요. 예. 이때 일진에서도 보냈겠죠. 이해가시겠죠? 예, 그렇겠네요. 네. 그때 일진의 대표가 뭐냐면 일본에 가서 조문을 한 이후에 귀국해서 모종의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합방 성명서 아니겠습니까? 다시 무슨 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완용이.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완용도 조중웅을 보내고 일진에도 이제 홍긍섭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다 형식은 추모 조문 사절이지만 내용은 뭐냐 일본 내각에 가서 서로 뭐냐 합방에 대한 자기 플랜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국 공작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하나의 채널로 간 게 아니라 네. 서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예, 두 개의 라인에 서로 팔아먹겠다고 간 거예요. 한 명의 바이어에게 두 명의 오퍼상이 간 겁니다. 비유하자면. 네 개의 매국 오퍼상이죠. 겉으로는 추도.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완용이 애가 난 거예요. 왜? 일진회가 먼저 선수 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귀국해서 성명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뭐냐 고영희를 보냅니다. 탁지부 대신 요즘은 재경부 장관이죠. 재경부 장관 고영희. 예, 고영희 다 친일파들입니다. 네.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까 오사카의 조폐국 화폐 시찰을 명목으로 일본에 보내가지고 네. 당시 일본 수상이 가스라예요. 게테랑. 가스라타로. 예, 가스라타로. 네. 이게 하는데 여기서 뭐냐 비밀리에 보낸 게 5가지 항목의 합방안을 제출합니다. 제안합니다. 이 가스라가 가스라 테프타 조약을 했었던 그 가스라 맞죠? 가스라타로 예. 야, 그러니까 서로 너는 필리핀 먹고 우리는 조선 먹겠다. 장무래비들끼리 만드는 그 비밀 협정들.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 테프트도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추도와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 이런 걸 반대로 이렇게 명분 삼아서 결국은 합방 청원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완용이 코미디죠. 일진에 내놓고 합방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완용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양반은 정말 교묘한 놈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진에 내놓고 합방을 하자는 게 이완용 내각 총리들이 합방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진이 나쁜 단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뭐냐 가서 뒤로는 미리 선수 치려고 한 거죠. 근데 자, 그 오사카에 그 5 개조의 합방안을 가스라에게 제출했다는데 그 항목이 어떻게 돼요? 예, 이 내용 보면 이제 완전히 매국이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네. 한국 황제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니까 황제는 유지해 주십시오. 나라를 넘길 테니까. 그렇죠? 두 번째, 원로들은 일본 그 화족, 그러니까 상층 귀족이죠. 네. 가 동일하게 대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거기서는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오작 체계, 자작, 자귀를 우리 조선인들의 원로들도 그 귀족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일본 귀족과 비슷하게. 네. 그다음에 상당하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뭐냐면 그 본국과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인들은 일본의 입적, 즉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해주고 일본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골 때립니다. 네.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거 웃어버렸어요. 한국에서 행하는 모든 정치의 책임자는 즉 대신이죠. 네. 한국인을 하세요. 자기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즉 황제 그대로 둬달라. 그다음에 뭐냐면 원로들은 일본 귀족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그다음에 경력자들은 그대로 뭐냐면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한국인은 일본 국적으로 만들어달라.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통치의 책임자는 한국 사람, 한국의 관리들로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시민이 되겠으니까 우리는 건들지 말아달라. 예. 우리 먹을 건 지켜달라. 우리 먹을 건 그냥 주세요. 내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예. 일본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까지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그렇죠. 먹으면 그만인데. 네. 가스라가 no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가스라가 또 아니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이런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싸워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먹겠다 해도 칼 들고 가서 자기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설사 먹힌다 하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건데. 어차피 이건 아니지만 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완용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당황했겠네, 일면. 그렇죠. 이 사실은 가스라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가스라는 이미 일본은 9년도 7월 달에 이미 뭐냐면 병탄을 정리 다 끝났어요. 그렇죠. 방심 끝났는데 이제 와서 다만 뭐냐 송빈전하고 이완용이 얼리니까 그래 이 귀여운 것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합방하더라도 이완용 네 요구대로 하지 않겠다니까 당황했죠. 뭐예요? 급해졌죠 이완용이. 네.
어떻게 우선 일진회라도 제압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진회 합방 청원을 제지하고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 국민 대연설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국민 대연설회를. 그래서 전국 순회 연설회를 합니다. 이민식 국민 대연설회. 네. 그렇군요. 네, 이 이름은 임시 국민 대연설회지만 누구를 견제한다? 일진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합방 청원은 저지했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웃기네요. 예. 예. 자기들로 합방 거래하면서 네. 일진의 합방 청원을 매국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나한테 많은 것을 넘겨라. 네. 솔직히 이완용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총독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총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리하시에요. 그래서 이 순회 연설 중에서 11월 5일 날 원각사. 네. 지금 정동이 있죠? 네네. 네. 개최된 국민연설인데 하여튼 4,000명이 모였어요. 네. 여기서 뭐냐면 참석해서 결의를 하나 합니다. 결의. 네. 앞으로는 일진회원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말고 언제까지라도 이 문제가 될 때까지 연설을 개최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이제 합방청원동을 없이 이제 막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각지에 유시원을 보내요. 연설가를 네. 보내서 일진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내무부하고 경찰청, 내부가 내무부니까 네. 하고 경찰청 지금 경찰이죠. 보내서 일진회 성명서를 압수하도록 촉구하고 전국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완용이 대단한 놈이죠. 네네. 일진회가 이렇게 나라 넘기자 하는데 총리 대신이 막 버티는 거 아니에요.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는 일진회를 규탄하는 연설회가 계속 열립니다. 네. 예, 예. 나아가서는 연설회를 지지하는 지직을 요즘으로 치면 뭐죠?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댓글과 함께 성금이 답지합니다. 성금이 답자. 예.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야, 그렇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제 상소문도 작성하고.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하냐면 1910년 들어서도 뭐냐면 일본에다가 글도 보내고 일본 이제 그 내각이나 중의원, 기조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도 보내고 그다음에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1, 2월까지 이제 부터는 뜸해져요. 네. 네. 그렇게 다 3월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계산 끝나고 얻어낼 이것이 바로 얻어냈고. 일진회와 이완용의 매국 추태예요. 추도회가 아니죠? 그 일진회는 말이죠. 일진회 이 당시에 일진회 수장이 송병준이었죠. 예. 그 송병준과 이완용은 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제1급 특 A급 친일파였는데 기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완용은 귀족적인 이런 느낌 네. 있다면 송병준은 저자거리의 느낌 네네. 이러면서 하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서로 친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완용은 내각에서 총리 대신으로 관해서 송병준은 일진회를 이끌면서 말이죠. 네. 그거에 그런 추악한 추도회를 빙자한 경쟁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네네. 예, 보니까 뭐 이제, 러일 전쟁 시기에 의외로 한발 지식인들이 러시아보다는 일본 제국 우호적 바라봤던 그런 분위기가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러일 전쟁 당시 시기에는 뭐냐면 그 당시 유포되던 것이 그 방아론이에요.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아주 경계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은 전 유럽 사회가 다 반러시아였잖아요. 예, 팽창 정책이 예, 대단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그 반러 감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인종주의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백인종과 황인종. 그때 일본은 요 사이에서 일본은 동양 삼국 평화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바로 백인에 맞서서 코카스 이제 황인종들이 싸워야 된다. 순망치한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초기에 우리가 아는 안중근이 있던 김규재 선생뿐만 아니라 손병희 선생까지도 처음에는 이거 좀 곤란한데 그래서 일본 편을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떤 편에 서긴 서야 되는데 러시아는 곤란하다. 예, 근데 결국 뭐냐면 이 결과가 을사늑약으로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니까 일진회에 있던 사람들 규모가 궁금하다는데 일진층은 12만 명 하는데 뭐 그까지는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3만 명 이상은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조직이 회원이 많다는 것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보다도 3배에서 10배 사이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 민족문제가 꽤 큰 시민단체인데도. 그러게 말입니다. 1만 명 회원인데. 근데 이렇게 회원이 많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조직이 관련된 뭐가 필요하죠? 돈. 그렇죠. 그 돈이 송병준이 있습니까? 이용구가 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겠군요. 네, 조직에서 다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민간단체를 표방하고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최대 단체였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리포트 대사 쾌유 기원 집회를 여는 거랑 진배 없군요. 근데 일제도 처음에는 왜냐하면 상당수가 모였던 이유 자체는 문명 개화하자고 했어요. 요즘은 선진 조국 창조죠. 그런 그 명분 자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설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면서 이제 친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군요. 이외에 이또에 대한 추도에 대한 주로 단체들 얘기를 하고 이름난 사람들 한 번씩 우리가 되짚어봤었는데. 다른 추태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석고대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네. 살다 보면 일인데 그건 결례예요. 네. 그다음에 무슨 부채춤을 추든가요? 무슨 부채춤 췄어요. 공연을 왜 합니까? 아니요, 약이라 보내주면 되는 거지 누가. 아니 그 교단 자체가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로서 그 당시에 요물 기생 수련이라고 있어요, 여자. 수련이라는 기생 얘기입니까? 네. 이 여자 얘기 조금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또가 죽으니까 이제 대한제국에서 일단 위로금부터 줬어요. 1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또를 추천한 친일파는 사죄회나 이런 걸 했었잖아요. 추도회를 했습니다. 이때 뭐냐면 혼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죠. 갑자기 석고대제 하듯이. 이게 바로 무당이었어요, 무당기. 무당김, 기생이 아니라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생 여러분. 그러게 그때 애국 기생들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뭐냐면 이또 공이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직접 3년상을 받들겠다고 한 거예요. 부모가 죽었나, 시아버지가 죽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련이라는 무당이 이또의 혼백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상을 놓고서 뭐냐면 그래도 혼백을 담잖아요. 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냐면 이 혼백을 받아놓고 경시청에서 자기가 3년청을 치르겠다고 청원을 합니다. 황당하죠. 그 당시 무당이면 천민 아니에요. 이 무당이 느닷없이 또 혼을 받아가지고 상식을 외로를 해서 뭐냐면 이 3년상을 치겠다고 경시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상시가 이제 죽은 사람에게 밥 올리는 거. 상식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봉신회라는 걸 만들어요. 봉신회는 신을 받들어 모시는 회잖아요.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의 영혼을 모시는 거죠. 이걸 조직해가지고 이또 추대를 가졌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이 600명이랍니다. 열 빠진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완전 이거 요물이라고 불렀어요. 요물. 그렇군요. 요즘은 요괴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잘 보시면 한 번이 아니에요. 수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범이에요. 누범이요? 어떻게? 한 번 더 했었대요. 그 전에 명성황후가 시해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을미사변. 이때도 수련이 그때도 한 번 또 장난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명성황후의 혼백을 불러가지고 아침 저녁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고종 앞에서 국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어쨌든 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종으로부터 상까지 받아서 한번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다 1907년에 고종이 이제 해외 특사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속에서 이 여자도 자연히 권력 주변에서 멀어지고 떡고물이 안 생긴 거야. 그렇게 이번에 이또가 죽으니까 또 3년상 시아버지 3년상 모시듯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보려다가 했는데 욕만 먹은 거죠. 미친년하고.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이런 요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조선에서는 고려 말에 요승, 신돈이 나타나서 그랬다라고 정치적으로 많이 선전됐습니다만 러시아가 망할 때도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이 나타났었고 거긴 불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여기도 수련이라는 요물이 나타난 거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는 괴이 시변이 일어난다는데 괴이는 주로 인간들이 일으키네요. 한편 리포트 동상 이또 동상을 세우자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이런 정도면 동상 세우자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이또 히로부미 송독비를 만들기를 세우는 것을 언론하는 단체에서 이또 히로부미 송독비 건의서로 한 게 만들어진데 조덕하, 이학재, 윤진학 이는 다 친일파들이에요. 됩니다. 이들이 이또 추도회를 열면서 송독비와 동상 건립한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이 동상이 이렇게 실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평양과 우주에도 동상이 실제로 세워져요.
평양과 의주에 예, 동상이 세워지고 추모사당도 만들어졌다고요? 예, 바로 이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문사라고 있어요. 히로부미네요. 박문사. 2등 방문인데. 2등 방문의 방문 히로부미. 네. 우리 흔히 뭐냐면 이 김도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안개 낀 장춘당 결투 나오잖아요. 아, 예. 바로 노래 안개 낀 장춘당 공원. 네. 바로 여기예요. 이또 히로부미 1932년에 이제 완립되는데 방문사라고 하는 사당이에요. 네. 사찰이죠. 네. 사찰인데 바로 이또에 대한 위령 사찰입니다. 네. 그 옆에 이제 지금 신라 호텔 자리 남산에 네. 호텔 자리에 이 방문사를 짓고 그 옆에다가 동상을 세워 또 동상을 이게 1932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소가 고약해요.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장춘단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 이또의 사찰 방문사가 만들어진 곳은 장춘단 자리 옆이에요. 네. 장춘단은 잘 알다시피 1895년 이른바 을미사변 때 예, 피살됐던 시연대자 홍계훈이라든지 네네. 국내부 대신 이경식 등을 기리기 위해서 대한제국 고종이 쌓은 재향소예요. 재단이죠. 아. 예. 근데 일본이 보니까 일본이 이거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능멸한 거군요. 예. 그래서 1908년에 제사를 중지시킵니다. 아. 예. 그다음에 1919년에는 아예 공원을 만들었어요. 네. 추모하는 곳인데 공원이 된 것은 대한제국의 관념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예, 여기에다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또 23주기 기일인 1930년 10월 26일 날 완공한 것이 바로 방문사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 방문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이 장춘당의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네. 어느 정도냐 자살을 해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 놀러 가다가 숲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서 가봤더니 목이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깊은 숲이었어요. 무성했었는데. 무려 4만 평의 숲을 없애버립니다. 그러고서 방문사를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고약하게도 광화문의 석재들, 그다음에 남별궁의 석고각, 그다음에 경복궁 선원전 이런 것들을 헐어가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궁궐유산들을 그걸 다 뜯어갖고 본전하고 서원을 지어요. 그다음에 경희궁 아시죠? 네. 중문이 흥화문을 뜯어다가 거기다 해가지고 경춘문, 네. 경사할 경자, 봄춘자, 입구 문문자가 경춘문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방문사란 것은 이또 히로부미 절이잖아요. 네. 그 살 이름도 바꿔요. 춘무산으로. 춘무는 이또의 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정문의 이름이 경춘문인 것도 알겠죠. 이또 히로부미의 춘무를 경화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또 히로부미의 동상도 세우고 사당도 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안중근 의사는 얼마 전에 또 추도회가 있었네. 안중근 의사 추도회. 네. 사실 정작 안중근 의사 추도회를 다뤘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워낙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또 추도회를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남산은 한마디면 이또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네. 초기에 총독부. 예. 이전하기 전에. 그전에 통감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가 있었잖아요. 경성신사나 조선신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해방 후에 최초로 우리가 만든 독립운동가 동상이 바로 안중근 의사 동상이에요. 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지금의 숭의여전 아시죠? 숭의여자대학교. 남산에. 예. 그 뒷자리, 지금 조선통독부 건물 뒷자리예요. 옛날로 치면 조선총독부 건물 뒷자리인데 거기다 세웁니다. 세웠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승만 동상 아시죠? 예. 이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남산에요. 그래서 4.19 때가 철거되잖아요. 철거된 다음에 그 자리에 뭐냐면 안중근 동상을 또 새로 세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안중근 기념관도 남산에 두죠. 네. 그러니까 묘하게 이또 동상과 이또가 있었던 것들이 장춘당 쪽이라면 그 너머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2회 걸쳐갖고는 이또 히로부미의 추도회 거기에 그 군상들, 친일 군상들, 단체들의 면면들을 정리를 했는데, 종합해갖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워낙 그 등장인물도 많고, 단체도 많고,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추도회의 주도 세력이 누군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추도회에 있어서의 만약 각 이른바 정치적 태도들의 문제겠죠. 네. 예. 추도회를 그때 한 30개 가까운 추도회가 열렸었는데, 열리거나 이제 기도가 되었는데, 관민 추대하고 국민 대추대는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단일 단체가 주최했다는 것이죠. 단일 단체. 네, 근데 두 번째 이때 이 단일 단체들은 전부 다 친일 단체였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선명성을 경쟁을 하려고. 네. 예, 세 번째로는 먹으려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또 동상을 만든다든지, 그죠? 네. 또는 이또를 추념하는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아예 이제부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친일을 직접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친일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국 경쟁이 본캐가 되고, 부끄러운 가면조차도 벗어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이 단체들 대부분 일진에 아니면 이완용, 이 양대 축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친일 단체들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국 경쟁을 벌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속에서 하면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또의 죽음을 계기로 했을 때 이것을 주도적으로 정세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친일파들이지 항일 세력은 멍하니 있었다는 것이죠. 별다른 대안이 없이.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내지 못했군요. 네. 능동적으로라도 어떤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군요. 야, 요거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음 두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네. 먼저 고종이 10월 27일 이또 죽은 다음 날 발언이래요. 네. 이또가 일본의 정치가라고 해도 그처럼 동양의 평화를 기원한 사람은 없다. 실로 이또는 우리나라의 자부이다. 그 자부에 위해를 주는 사람 있다고 하면은 사물의 이사를 풀지 않은 유랑인일 것이다. 이또를 잃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의 불행이다. 10월 27일 날. 예. 그리고 11월 4일 순종이 장례식에 내린 조칙. 일본 제국의 기둥과 주춧돌이 될 뿐더러 진실로 짐의 국가의 사표로 이야기죠. 네, 그 공훈과 은덕이 유례가 없으며 이렇듯 광패한 무리가 세계 형세에 어두워 일본의 돈독한 우위를 업신여기고자 하니 신화된 백성으로 짐의 의사를 어기어 흉악한 일을 일삼는 자가 없어야 민중이 안정되고 국기가 공고해진다. 이게 11월 4일 얘기입니다. 여기서 광패한 무리란 미친 듯 사나운 무리, 즉 안중근 의사를 지칭하는 거군요. 한편 한말 이건창과 함께 양대 시인으로 꼽히고 을사늑약 후 중국으로 망명한 김택영. 이분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이게 한자로 읽어야 되는데 문의 병장 안중근. 제가 한자로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번역을 유리하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왜냐 띄어쓰기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문의병장 안중근 보국 서사. 네. 번역해 주시죠. 안중근이 나라 원수를 갚았다는 말을 듣고 예. 김태경. 네. 평안 장사 목상장. 황해 출신 장사가 두 눈 부릅뜨고 쾌살 방수 사살량이라. 나라의 원수를 개 잡듯 죽였다. 미사 등문 소식호. 차마 죽지 못하다 이 좋은 소식 들으니 광가나무 국화방이라. 국화 옆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춤춘다. 와, 이걸 7원절구라고 합니까? 7자로 돼 있는 그런 와, 황해 출신 장사가 두 눈 부릅뜨고 나라의 원수를 개 잡듯 죽였다. 차마 양 죽이듯이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양이지만 우리나라는 개니까. 그렇군요. 차마 죽지 못하다 이 좋은 소식 들으니 국화 옆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춤춘다라고 엄청 기뻐했군요. 그렇군요. 어느 것이 진실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역사의 길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비록 나라를 말아먹은 무리, 나아가서 팔아먹은 무리들이 역사를 왜곡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었음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고요. 다만 그때 이 전국에서 항일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여러 분들, 여러 단체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고종 순종과 친일파의 이또, 애도글, 아무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망명객 김태경의 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진실에 와 닿는 것일지. 그리고 여기에 기록 남지 않았지만 다루야지만 전국까지 여전히 의병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 의병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 싸우고 있던 국면이었어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박한용의 라디오 백년전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